이번 사연은 강원랜드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삐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삐끼가 어느 날 아킬레스건까지 한순간에 잘렸는데 그 전말이 그쪽 세계에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끔찍해서 보통 으스레 떨기 좋아하는 그 바닥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다들 함구하는 분위기, 즉 가십거리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모두 꺼려 한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전담 삐끼라는 직업이 아마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흔히 업계에서 부르는 말은 강원랜드를 전담하는 삐끼라고 해서 마킹맨이라고 하는데, 대놓고 이걸 삐끼라고 하면 나이트클럽 삐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포장해서 그냥 마킹맨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카지노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즉 순화된 한국말로 강원랜드 길라잡이 이런 식인데, 거의 대부분은 마킹맨 김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알기도 쉽게 호칭을 부르는 편이라고 하네요. 본 사연에서 말하는 마킹맨은 실제로 존재하는 카지노 에이전트 직업군과는 비슷한 듯 다른 일을 하는 직종이라고 해요. 해외 카지노에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카지노를 방문한 손님이 게임을 하는 동안 게임 및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게끔 집중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공항 예약 및 호텔 예약, 식사 등 전반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서 특정 부분, 커스텀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손님이 에이전트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정을 또 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카지노 여행 가이드라는 개념 비슷한 것인데, 돈이 많은 고객의 경우 비서처럼 옆에서 케어를 해주면 게임 승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체로 에이전트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하며, 많은 손님을 보유한 에이전트가 곧 수수료도 많이 받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랜드에서 음지에서 활동하는 마킹맨은 여기서 어떤 쪽이냐면, 강원랜드를 탐색하면서 호구 또는 쩐주가 될 만한 카지노 손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자기 명함을 돌리는 거예요. 마킹맨은 대부분 사설 도박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카지노 손님을 자기네들 사설 도박장으로 유인을 해서 그곳에서 판을 펼칠 수 있게 삐끼처럼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1차, 2차, 3차 가잖아요. 술이 모자란데 그게 은어거든요. 도박꾼들은 1차를 강원랜드, 2차를 사설 도박장, 이렇게 술을 1차, 2차 마시듯 게임을 치러 이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마킹맨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킹맨들이 각자 발로 뛰면서 발품 팔아서 영업을 해서 사설 도박장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고객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마킹맨은 일단 고객이 좀 돈을 따야 자기들도 수수료 팁 같은 걸 많이 받으니까 서로 뭐 약간의 경쟁 구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돈을 딸수록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가만히 또 보면 굳이 카지노에서 하면 될 걸 왜 사설 도박장까지 와서 또 게임을 하는 건가, 또 와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의 기본적인 룰은 비슷한데 베팅 비율이 자유롭고 판돈이 모자라면 담보를 걸고 사채처럼 판돈도 땡길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점들이 작용을 해서 본 게임은 카지노에서 하거나 이후 사설로 가거나 이런 분위기죠. 좀 전에 은어가 술이 모자란데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정확히 뭐냐면, 사설 도박장이 보통 지하에 있어요. 지하 위는 정상적인 칵테일 바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세워져 있고요. 공식 영업은 칵테일 바입니다. 지하로 내려오면 사설 도박장이 있는 개념이죠. 원래 용도는 지하 창고인데 이제 사설 도박장으로 불법으로 개조를 한 거죠. 이번 사연자분도 정확히는 칵테일 바에 알바로 취업을 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몇 달 지나니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대충 눈치를 챈 거죠. 지하에서 도박장이 운영이 되는구나. 그런데 뭐 사연자분 스스로도
도박장에서 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에 가담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자기는 정상적인 칵테일바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니까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조금은 뭐 찝찝하지만 그래도 자신과는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또 결정적으로 흔히 반달이라고 하죠. 건달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래서 반달 쪽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한대요. 반달 사장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알바생들한테 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엮여있는 주변 평판을 보면 좀 잔인한 사람처럼 들리곤 했대요. 사연자분이 칵테일바에서 영업을 준비할 때 한 번씩 보면 지하 쪽에서 반달 사장이 그 마킹맨들을 쫙 불러다 놓고 기강을 잡는 그런 소리도 알게 모르게 들렸다고 합니다. 단체 기합을 주는 거죠. 그렇게 사연자분이 한 1년 정도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친해진 마킹맨이 한 명 있었대요. 3살 정도 위의 형이었는데 같이 담배를 피다가 친해졌다고 합니다. 온갖 카지노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술도 한 번씩 얻어 마시고 참 재미있는 형이었대요. 그 마킹맨은 마킹맨들 사이에서도 좀 잘 나가는 축에 속했다고 합니다. 자기 단골 손님도 많았고 워낙 꼼꼼한 스타일의 싹싹한 성격이라서 굳이 여기서 이런 일을 안 해도 영업직으로 영업을 해도 어디 보호망이 될 그런 사람 같았대요. 손님들이 오면 개인기사 노릇도 해주고 현금들 칩으로 빨리빨리 바꿔주고 눈치 있게 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킹맨 형이 정말 가게에서 에이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그 가게로 전당포 쪽 건달이 찾아와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마킹맨이 단골 손님들이 에이스라서 많았고 잡다한 온갖 심부름도 다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전당포에서 단골 고객들 담보를 맡겨주고 현금을 사전에 바꿔오는 일도 포함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 서비스 차원인데 전당포랑 사설 도박장은 약간 협력관계, 거래처 개념이고 다 서로 모두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마킹맨이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듯이 담보들을 현금화해서 계속 불려나갔고 어느 순간에 그 돈들을 다 챙겨서 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한바탕 뒤집어졌고 반달 사장이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눈이 뒤집힌 거죠. 자기 가게에 소속된 마킹맨이 금전적인 사고를 쳤으니까 그 손실이 고스란히 반달 사장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반달 사장이 계속 음지에서 영업을 하려면 그들만의 또 정직한 룰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당시 반달 사장이 얼마나 화가 났었냐면 그 사설 도박장을 관리하는 중간 직책을 엄청나게 때렸다고 해요. 운영하면서 담보 관리, 마킹맨 관리 못했다는 이유로 죽어라 때린 거죠. 중간 직책이 그 정도였는데 진짜 원인 제공자는 잡히면 어떻게든 반죽겠구나 싶더래요. 그런데 돈 싸들고 작정해서 강원도만 벗어나도 도대체 뭔 제주를 어떻게 찾겠어요. 영화처럼 사람들 푼다고 쉽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사연자분은 그래서 아마 중간 직책한테 반달 사장이 더 화풀이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뾰족한 방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마킹맨이 잡혔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마킹맨도 도박 중독이 좀 있었어요. 들어보니 원래는 없었는데 마킹맨 일을 하면서 도박을 배운 거라고 하네요. 카지노에서 사람들을 영업해서 끌어들이려면 결국 자기도 카지노 기본 게임들을 다 원활하게 플레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게임 룰을 다 숙지하고 어떤 심정을 그들이 갖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손님 오늘 포커판이 벌어지는데 내가 봤을 때 다른 마킹맨들 데리고 오는 손님들은 전부 호구 같다. 형님 실력이시면 지금 바로 넘어가서 하시면 금방 돈 몇 배는 따실 거다. 이렇게 게임을 알고 약간 끌으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들고 팀 마킹맨도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배우면서 도박을 배웠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공금에 손을 댄 개념인 거죠. 어떻게 잡혔냐면
사설 도박장에서 또 도박을 하다 잡혔는데 마킹맨이 그 사설 도박장도 반달과 반달 쪽의 조폭들과 연관이 있어서 인상착의를 알고 있어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아놨는데 아무리 혼쭐을 내도 계좌엔 한 푼도 없고 빈털털이고 빚 갚아줄 가족 한 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반달 사장이 그냥 좀 혼내서 보내면 이 바닥 물 흐려진다고 아킬레스건을 잘랐다고 합니다. 돈 들고 튀다가 잡히면 이렇게 된다. 약간 본보기 삼은 거예요.